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좀 정교하지 못하다. 특히 이번에 마포을에 가가지고 김경률 아, 예. 회계사 여기로 보낸다. 아니 본인이 이게 지금 큽니다 파장이. 그렇죠. 왜냐면 예.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하고 본인이 검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네. 하나가 선거 개입이에요. 선거 개입하면 안 돼요, 누구든. 근데 뭐 그러니까 자기는 비대위원장은 공천에 개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은 어떤 권한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누군가를 불러고 이 사람 여기 나올 거다. 그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심지어 저 자리에 공천한 거죠, 공천한 거죠. 그 그렇게 자리에. 느껴져요, 네, 일반인이 볼 때는. 느낌이. 그리고 저 자리에 있었던 김성동. 김성동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예, 예. 왜 그러냐고 항의를 했다고요. 아니 황당하죠. 이게 뭐하는 황당하지. 그것도 아니 예의도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 아무리 자기 마음에 그게 있더라도 그 당협위원장 그 앉아 있잖아요. 12년인가 그 사람 계속 떨어지면서 거기 네. 당협위원장 했어요. 정청래 의원 손혜원한테 예. 그러면서 끝까지 그 상암동 가봐 그분 프랭카드 엄청 걸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앉아 있는데 네. 그 앞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진짜 예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인간적 예의도 없을 뿐더러 정치 도의에도 어긋날 뿐더러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하지 말아야 될 정치적 행위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 원희룡 가서 그랬죠. 원희룡. 그다음에 김용남 전 의원 지역구 있잖아. 거기 가서 또 그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 3개월짜리 산자부 장관 있잖아요. 그 사람 불러내 가지고 또 소개하고 이 뭐 하는 아하. 행동입니까?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공천을 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느낌이 그렇다니까요. 예, 예. 느낌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기 전날 예. 국민의힘의 공관위에서 공천 룰을 발표를 했죠. 아 맞아요. 예,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시스템 한다. 공천이어서 언론에서는 예. 이게 다 자르고 완전히 다 자르고 용액관 검역관 보낼 줄 알았는데 예. 시스템 공천이라니 막 박수치고 막 그런 그 분위기인데. 시스템 공천이 허구라는 게 증명이 된 아. 거죠. 예. 그리고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웃깁니다. 그래요? 예, 뭐가 컷오프는 10%에서 7명 정도 컷오프고요. 네. 그다음에 10%에서 30%. 30% 사이의 구간에 있는 사람은 네. 마이너스 20%. 자기 득점에 예. 20%고 18명 정도 된다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3선 이상은 더하기 15 마이너스 15. 네. 그러니까 3선에 10에서 30%. 30 사이에 들어 있는 어. 분은 마이너스 35가 되는 거예요. 음. 그걸 감수하고 경쟁력 조사를 해요. 네. 경쟁력 조사를 했는데 이 경쟁력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쟁력 조사를 한 것은 네. 전체 100 중에 40%밖에 안 돼요. 아하. 예. 그다음에 나머지 당 기여도, 면접 점수, 네.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정성 평가가 60점이 있어요. 60점. 60%. 그래서 이 40%에서 설령 이겼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60%에서 항상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아하. 그래서 시스템 공천으로 포장된 윤심 공천 장치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이것마저도 네. 휘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하. 곳곳에 다니면서 한동훈이 네. 소개하고 손 들어주고 예. 그건 사실상 공천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여져요. 그거 국민들이 아닙니까? 받아들이기에는 이 사람이 후보구나. 여론조사하면 네. 그리고 그렇죠. 실제 예비후보 등록해서 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손 들고 있는 사진 찍어서 그 사진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하겠죠. 그러면 당원들한테 어떻게 네. 인지가 되겠어요? 아하. 이게 정말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 누가 이 시스템 공천 이걸 만든지 모르겠지만은 이 설명 안 해주셨으면 시스템 공천 맞는데요 이렇게 할 뻔했는데 모르셨죠 교수님은? 알고 있었지 뭘 몰라. 그리고 시스템 공천을 민주당에서 먼저 했잖아. 그거 예. 베끼게 한 거 아니에요? 베끼게 한 거예요? 아니 시스템 공천이란 말을 민주당이 예. 오랫동안 썼잖아요. 그 단어 자체를. 그 단체를 그걸 또 갖다가 쓰더라고.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 감점을 줘서 그러고 나서 경쟁력 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오면 그걸로 끝내야 그렇지. 되잖아요. 근데 또 감점을 주는 거야 거기다. 그게 포션이 40%밖에 안 돼. 그 경쟁력 조사라는 게 전체 100 중에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60%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면접 점수, 당 기여도, 당무 당무 감사 네. 점수 이런 걸로 하면 당연히 윤심정 당연하지. 그렇네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나 검사 출신 네. 이런 사람들을 꽂으려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당내 경쟁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 얼마나 가깝고 윤심이 누구에 가 있냐 이게 결국은 공천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자, 이 김성동 그 마포을 당협위원장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이 많이 나왔는데 네. 인천 개항을 해. 네. 지금 당협위원장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 사람도 올렸어요 SNS에. 윤영선 네. 위원장도 SNS에 글을 네. 올렸는데 네. 개항 구민들 사이에는 연고 없는 낙하산 공천에 대한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동훈 디스네요.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 지금 그렇죠. 원희룡 네. 장관 같은 경우는 네.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그것도 갈 데가 맞는 없어서. 얘기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에 121개 지역구인데 네. 그나마 지금 뭐 국민의힘이 좀 하이볼만 한다는 게 뭐 강남 3구 정도인데 강남 3구는 갈 수가 없고 갈 수는 없고. 그리고 다른 데를 가자니 다 떨어질 거고 네. 어디든 가서 당선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얘기되는 곳은 결국 이재명하고 분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떨어져도 괜찮고 네. 이기면 더 좋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체급 키우고 다음에 뭔가 당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좀 솔직합시다 우리. 예. 근데 한편으로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철근 총장 말 플러스해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누구야 지금 누구지 원희룡 네. 원희룡이 글로 가는 게 자기한테 좋은 거야. 그래요? 아니 왜냐면 왜요? 미래 사실은 원희룡은 대권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도 대권 보고 있잖아. 네. 근데 이번에 개항가서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떨어져 봐 어. 어떻게 되겠어요? 대권 가도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원희룡 장관이 뭐 젖잘싸라고 하려면 국민의힘이 이기면서 본인이 떨어지면 그래도 젖잘싸야. 본인이 희생해서 국민의힘이 이겼다 이 정도 얘기가 되니까 또 뭐 격차가 별로 안 난다거나. 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결과는 모르죠. 어떻게 해봐야 네. 되지만. 근데 본인이 낙선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도 만약에 다수당이 안 되고 본인도 낙선해봐요. 네. 본인이 그럼 재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타 쌍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 잠재적 경쟁자 한 사람을 예. 주저앉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원희룡 장관이 그래 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열심히 싸워줬잖아요. 예. 거기에다 보답을 해줘야 돼. 근데 자기 식구는 아니야. 제가 볼 때 원희룡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식구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이잖아요. 옛날이잖아요. 너무 옛날. 그 얼마 옛날에 안 또 했고. 초기 검사 시절에 신문에 기사 난 거 보셨죠? 예. 노상에서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 우리 최진봉 교수님의 분석대로 하더라도 네. 원희룡만 아웃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한동훈도 한동훈도 아웃됐다. 아웃이죠. 아웃이지. 이번에 선거에 치면 아 그런 거 맞아요. 아니겠어요? 네, 같이 예. 나가요. 그래요. 그래서 원희룡 위원장, 원희룡 전 장관, 한동훈 위원장 이번 총선 한동훈 위원장은 뭐 출마 안 한다고 하니까 아니 거기는 갈 데가 없다니까요. 갈 데가 제가 없어서. 얘기하잖아요. 비례대표 갈 수도 없고 강남 갈 수도 없고 유력 주자 이것도 포장이네 포장. 아니 헌신으로 포장. 유력한 당내에 네. 당 대표나 차기 후보군들이 왜 불출마를 합니까? 당연히 출마를 해야죠. 당이 어렵고 수도권 뚫기 어렵다는데 네. 험지 가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붙어야죠. 그래야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될 데가 없으니까 자기는 내상을 입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마치 헌신하는 것처럼 불출마한다. 네. 무슨 헌신입니까 그게? 황교안 케이스 될까봐 황교안처럼 될까봐 좀 조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제가 들고요. 보기에는 예. 말이 안 되는 처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위원장이 예.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아 출마를 출마를 하면 하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지역구 높다고 출마합니까? 하던데. 아, 이준석 대표는 네. 거의 TK. 100% 지역구로 갈 좋아요. 겁니다. 그래서 당선되면 네. 국민의힘의 유력한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선주자가 될 거다. 국민의힘에 될 거예요. 또 그 국민의힘- 이상한 국민의힘으로 또 그 이상한 합당합니다. 합당할 겁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대선 때까지? 제가 네. 그 몇 년 동안 해서 지켜봐야겠네요. 최근에 네. 이제 그 뭐 이낙연 전 대표 등 네. 이런 분들이 모셔서 신당. 네. 빅텐트 얘기를 예, 하니까 이준석 대표 한 얘기가 빅텐트가 아니고 큰 집을 집시다. 적어도 대선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텐트 그러면 꼭 가설 정당 같잖아요. 그렇죠. 예. 또 언제 치고 빼고 그래서 모르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튼튼한 집. 예.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합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불가능하다. 대신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이제 신당을 해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면 네. 차후에 국민의힘을 통합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끝까지 뜻을 안 그러니까 굽히고 있습니다. 그건- 최진범 교수님은. 그러니까 추후에 아니 네, 총선 추후에. 때까지는 안 하고 그 이후에 아니 아니라니까요. 아 그래요? 저희는 지금 개혁신당을 만든 이유가 네. 정권 그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결사체를 만든 거고요. 네. 개혁신당으로 정권 교체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민주당이 아니고 그렇지. 개혁신당으로 네, 정권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 이 당으로 대선까지 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얘기 하지 마시라고. 아니 내 말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흡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개혁신당에 개혁신당 흡수될 수도 있다. 그런 방식으로 네. 두 분이 싸우지 않으려고 어. 이렇게 분위기를 선을 좋게 넘지 않지 만들려고 않습니까? 예.